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아,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가 개고 나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랜만에 계곡에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참 시원하기도 하고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음, 아무쪼록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인생 여행길 26번째 시간으로 기축편인데요. 기축편에서도 일간 기축, 그 다음에 일간 기토가 지지의 축토를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일간 기토가 계절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하면 땅이죠, 땅. 그래서 토는 이제 양토인 무토도 있고 음토인 기토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토는 지구 표면, 그러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양토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기에는 좀 척박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문전 옥답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은 일간 기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토는 첫 번째 일간 기토, 첫 번째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기토 비습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습, 이걸 비자는 낮을 비자고 이제 습할 습자인데, 기토는 아무래도 이제 습토기도 하지만 또 적당한 이렇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에는 아주 최고의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우리가 이제 가색이라고 하죠.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씨뿌리를 가자에다 거질석자니까 씨 뿌려서 걷어들인다는 뜻이죠. 그건 이 땅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땅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아주 마음도 정직하지만 신용과 믿음을 아주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행상으로는 가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상으로는 토는 신용과 믿음, 즉 믿을 신자인데요. 인이 신 중에서 믿을 신자에 해당되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신용, 믿음을 중시하는 일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일간들은 자기 자신도 신용과 믿음을 중요시하지만 상대방도 신용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일간의 최고의 덕목은 신용과 믿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원토라고도 합니다. 전원토, 식물이 아주 자라기에 좋은 땅, 옥토를 말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하고 이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좀 작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어떤 비옥한 그런 땅을 말하는데, 무슨
뭐 저원이라, 그다음에 비옥한 땅 우리가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토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이 일간 특성은 네 글자로 요약을 지난 시간에도 해봤죠. 그래서 기토는 자, 모, 속, 타다 이렇게 이제 네 글자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네 글자로 제가 요약한 이유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약자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변할 때 기토일간하면 맨 먼저 여러분이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순식간에 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하면 자기 중심이 강하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건 모성의 기질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무한한 희생봉사. 그래서 희생봉사 정신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모성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토일간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고 기토일간들이 좀 뭐랄까 성향 자체가 꼼꼼합니다. 그리고 기토일간들 그 간섭, 타인의 간섭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기토일간들은 이런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자모 속타다 이렇게 줄여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토하면 방향은 토는 중앙이죠. 중앙. 토는 중앙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색상은 땅이라고 하는 건 황색이죠. 황색. 황색.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장기 중에서는 위 비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입. 토는 여기 입을 말합니다. 입. 그 다음에 토는 소화기 계통, 먹는 거, 소화기 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토가 좀 문제가 발생할 때는 토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뭐 소화기, 그러니까 소화불량, 그 다음에 뭐 복통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가 이상이 생기면 그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복통, 당뇨, 비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또 심해지면 어때요? 뭐 위암, 그 다음에 뭐 대장암, 또 간암, 췌장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가 좋지 않으면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가 나쁘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 식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너무 짠 음식, 또 뭐 탄 음식, 그 다음에 뭐 너무 매운 음식 이런 걸
못 먹게 하는데 그래도 적당히 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짠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진짜 그 음식을 먹어보면 어때요? 완전히 맹탕이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간간해야 맛있던데 요즘 사람들은 아주 싱겁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음식이 간이 안 맞으면 어때요? 맛이 전혀 없지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위가 나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일간 기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두 번째 기축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기축 일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때요? 왠지 좀 이렇게 기축 기토는 습한 토인데 또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우선은 급한 게 좀 조우상으로 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사주 원국에 맨 먼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과연 이렇게 언 땅을 녹일 수 있는 화 기운이 있는지 또 양토, 무토나 술미토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음. 그리고 또 기축일주는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 얼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조금 좀 무슨 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늦게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대기 만성형이다. 그래서 기축일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모아도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단계씩 한 단씩 이렇게 모아서 모은 날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일주는 기토는 땅이고 축은 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축일주는 물상으로는 밭을 가는 소가 연상이 되는데 그래서 기축일주는 좀 성향 자체가 근면 성실하다. 이해되시죠? 그럼 기축일주에 대해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죠. 그래서 나하고 같은 오행인 비겁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비겁이라고 하는 음양이 같으면 이제 비견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축은 음으로 같은 음으로 음양이 같지요. 그래서 기축일 때는 이제 우리가 비견이라고 한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힘, 자존심, 고집을 의미한다. 아주 그 일제 이렇게 비겁을 둔 사람은 아주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에 비견을 준 사람들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좀 자수성가형이 많죠. 힘을 바탕으로 어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지에 비겁을 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주 약해서 힘이 없으면 물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비겁들은 어느 정도 지지에 이렇게 같은 오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업은 아주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계를 둔 사람들은 동업하게 되면 돈 잃고 사람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을 둔 사람들, 더 특히 월지에 이렇게 비겁이 자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떤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동업은 안 된다. 그 두 번째, 육신으로는 일지 비겁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동료.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도 그렇고 뭘 해도 꼭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요즘에는 어때요?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물질 많은 사이가 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진짜 서로 형제들 간에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든가, 특히 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좀 돈 때문에 의리 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성 문제인데요.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 자리하면 대체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성 문제, 부부 관계는 부정하다. 그래서 일지 이렇게 간지동, 일지 비겁을 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 비겁을 둔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내가 비겁을 뒀다면 서로가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부관계,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12운성으로 기토가 축토를 보면 기축 묘지에 해당되죠. 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가두다, 답답하다, 몸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자기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지 묘지에 든 사람은 어때요? 정신세계가 발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어떤 사업적보다는 좀 어때요? 정신세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문직이 좀 낫겠죠? 전문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아니면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기축이라는 건, 비견이라는 건 나하고 가까운 형제, 자매, 동료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중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세계가 발달한다는 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형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일단 양간의 경우, 기축의 양간은 무토죠. 무토는 병화하고 하토동법으로 병화하고 갖다 버렸죠. 그래서 병화는 천간으로는 병화가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절, 지지로 여름은 사오미잖아요. 이렇게 같은 계절은 로광세에 해당된다. 나하고 같은 계절이니까 로광세, 강한 로광세. 그 다음에 반대 계절, 여름의 반대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해자축은 이거는 절태양, 반대는 절태양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름의 전계절은 봄이죠. 그래서 봄, 인묘지는 전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역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후병, 그러니까 여름 다음 계절은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신유술은 이거는 병사묘가 된다. 병사묘. 그래서 이제 양간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병화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거, 이거는 로광색,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전 계절은 생욕대 전생, 다음 계절은 후병, 병사묘,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면 훨씬 찾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음간일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했죠. 음간일 경우에는 이제 양간일 경우에는 그렇고, 음간일 경우에는 양간이 생기면은 음간은 사지가 된다. 양간이 욕지면은 음간은 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은 음간은 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지면은 음간은 양지가 된다. 그래서 생사, 그 다음에 욕 보면 병난다. 대세는 센 놈이다. 축구선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생욕 대묘하고 두 가지가 더 있죠. 록, 왕, 그 다음에 절태.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요 6가지 말면 12분성 찾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만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인데, 천간의 기운이 지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속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기, 그 다음에 중기, 역이라고 하는데, 정기는 나의 기운, 그러니까 축토는 그 천간으로 기토가 되죠. 내 기운. 그 다음에 진술 충미는 전 계절의 기운을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자축, 겨울 전 계절은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신유술의 왕지는 유금이죠. 유금이 천간으로 가면은 신금이 되죠. 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달 기운, 그러니까 해자축이니까 자가 넘어온 거죠. 이렇게 자는 천간으로 가면 개수가 되죠. 자수는 천간에 가면 개수잖아요. 그래서 기신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정기는 봉기 자기 기운,
그 다음에 중기는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전 계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소해서 보관하는 거고,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을 이렇게 미래 기운을 가져오는 걸 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전 계절을 요약해서 하고,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을 미리 여기다 미래 기운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전달 기운이 넘어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토가 축토를 보면은 비겁이죠. 여기도 똑같이 비겁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기토가 신금을 보면 식상이죠. 그 다음에 기토가 계수를 보면 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쥐장간에 비식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생으로 흐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비겁 기토가 축토를 보면 우리가 기충묘라고 그랬죠? 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묘지를 둔 사람들은 어때요?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 육친으로 말하면 나하고 가까운 형제, 자매, 동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중에서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 정신세계가 발달된 사람을 말하고, 또 형제, 자매 중에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좀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상. 신금이 축토를 보면 어떨까요? 이건 우리가 양지에 해당되죠. 한번 볼까요? 신금은 양가는 경금이 있죠. 경금이 해자축 겨울이면은 다음 계절이니까 후병이잖아요. 그래서 병사 묘잖아요. 묘. 그래서 이건 묘고,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양지에 해당된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요양하다, 기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양지를 둔 사람들은 요양하는 것은 몸이 아플 수 있고, 기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 쪽이나 유경 쪽에 이렇게 아니면 활인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 쪽이나 활인업 쪽에 종사하다 보면 몸이 아픈 거는 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양을 둔 사람은 조상을 잘 모시면 좋다고 합니다. 조상.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기제 때는 그냥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떠놓고 절만 해도 그 음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지에 양지를 둔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면 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처가 쪽에 있으니까 처가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식이죠. 자식이 묘지에 들어있다는 건 어때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식의 묘직에 있다는 것은 뭐 유산 낙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 정신세계가 발달했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똑똑한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지에 양지를 둔 사람은 여자 입장에서는 좀 자식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자식이 아주 그 영재를 영재 같은 똑똑한 자식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 개수가 축토를 보면 12운성으로 개축대죠. 대라는 것은 사모관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대라는 것은 능력자를 말한다. 옛날로 말하면 과거급제, 요즘으로는 그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지에 됐다는 것은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무리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 그걸 관리를 잘못하면 못 살 수도 있고, 또 진짜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또 관리도 잘하면 큰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돈 버는 일단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친으로는 재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처, 또 부친들에게 해당되죠. 그래서 처가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가사를 돕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걸 더 좋아합니다. 집에서 살림하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는 부친, 시모가 되는데, 어쨌든 뭐 여명에는 그 부친이 좀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가 능력 있는 시어머니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하면 좀 이렇게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주게 된다.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간까지 알아봤고요. 그 여섯 번째 이제 그 기축일주의 성향으로는, 기축일주들은 그 대체적으로 성향으로는 그 일단 자존심이 강하고, 고지식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축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일지에 비견을 준 사람이 사수성가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지 비견을 준 사람은 부부관계는 무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 비견을 든 사람들은 어쨌든 또 자기 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건강은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축일주는 어때요? 좀 근면 성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대기만성형이다. 그럼 기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드리고,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일간 기토가 해자축을 한겨울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일단은 화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우상으로도 화기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는데, 병화로 조우하는 것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정화로 재련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수기운이 강할 때는 좀 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 중에서도 음토보다는 양토, 천간으로 무토나 미술토, 이렇게 양토가 있으면 좀 수도 제어해주고 또 일간한테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땅은 뭐니 해도 이렇게 민둥산보다는 목이 좀 자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간목이 좋겠지만 을목도 무방하다. 오늘 그 기축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경인 일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